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날 종로에 또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정오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자 확진자가 60명, 하루 새 3배가 늘었고 집회에 참석했던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을 제외하고 16개 광역시 도 파악한 광복절 집회 참가자 수가 9,500여 명, 현재까지 8,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1,000여 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셈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논란거리는 이겁니다. 당연히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검사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날 종로에 2천여 명이 모인 민노총 대규모 집회는 과연 확진자가 몇 명인가? 검사는 받았느냐? 라는 어떤 방역의 허점이랄까요? 허점이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변 박사님. 네. 이게 계속 이제 여러분들도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방역 권유, 검사 권유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 이 정부의 강력한 권고의 허점이랄까요?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날 그곳에 2,000명이 넘는 민노총 집회가 다닥다닥 열렸는데 그에 관해서는 과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렇죠. 이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국민들을 오히려 위험하게 빠뜨리는 사람과 집단이 있다면 좌우 이념을 다 떠나서 심각한 문제를 많은 국민들께서 다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8월 15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토요일, 우리가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금요일 돌직구쇼에서 속보로 자막이 나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2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그 전의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8월 15일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이 되어 있더라도 또 8월 15일에 이렇게 민주노총 등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임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넘어서서 이 집회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 문제가 되기 전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천지 사태에서 바라봤을 때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낙인 찍기 효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움츠러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드러나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당연히 던질 수 있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저는 정치권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정치권이 이 문제를 나서서 정치적으로 혹시 코로나19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려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코로나19에 관련된 국민의 안전의 문제에서 정치권은 완전히 뒤로 좀 빠져야 되고요. 저희 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리라고 생각하지만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의 과학적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일들이 좀 일어나시게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인 교수님, 방역적으로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광화문 집회만 찾아가고 민노총 집회는 얼씬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그날 굉장히 유사한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정부 당국과 혹은 정부 여당에서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문제 삼는 발언들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혹여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김병민 박사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혹시 뭐 정치적인 고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방역 구멍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8월 15일 날 광화문 일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나와서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그분들 이외에도 지금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해당 시간에 해당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대상자고요. 검사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당시에 민노총 집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국가적인 어떤 그러니까 보건이나 안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데
김병민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 예. 이 감염법은 그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좌우가 따로 없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 방역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색을 띠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러라도 절대적으로 겉으로 이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감염병을 지금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이 국난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지도자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솔선수범을 보이시고 행동을 하셔야지만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포천의 식당 같은 경우에도 자꾸 그 감염병을 정치적인 경향성으로 보다 보니까 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도자들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때 국민들도 그렇구나라고 해서 적극 방역 조치에 따르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특히 방역 당국은 좀 공평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방역적 측면에서의 너무나 당연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날 그곳에 종로에 민노총 수천 명이 모였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 정부가 좀 의욕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일 0시부터) 오늘이죠.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김종희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